이제 탐구 활동에서 틀린 그 발음과 표기를 찾고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틀린 표기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많이, 좋으시다고, 그리고 나으세요, 배요, 이 네 가지가 있는 건 다 알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것들이 틀렸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많이와 좋으시다고는 히읗 탈락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읗 탈락 현상은요, 발음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고 실제로 표기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히읗 탈락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발음에서 그렇게 일어났다고 해서 실제로 쓸 때도 히읗이 탈락된 채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는 원래 어떻게 써져야 하냐면 많이, 그리고 좋으시다고 인데 발음을 해보면 여기 모음과 모음이란다. 니은과 이 사이에서 히읗이 탈락한 경우고, 그리고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히읗이 탈락한 히읗 탈락의 조건이 되는 환경이죠. 그래서 발음하면 많이, 좋으시다고 히읗이 탈락한 채로 발음이 되지만 표기할 때는 이 히읗이 탈락한 걸 쓰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쓰면 틀린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으세요는 지금 얘가 어떻게 합쳐져 있는 거냐면 낫다 하는 어간과 으세요 라는 어미가 지금 합쳐져 있는 건데, 이 낫다는 아기를 낳다 할 때 쓰는 낫다죠. 여기서는 병이 낫다에 쓰려면요, 병은 낫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나으세요는 병이 낫다에 시옷을 써서 세요 이렇게 씁니까? 아니죠. 우리 나중에 배우는 거지만 지금 여러분들 시험진도 다 나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불규칙 용언 중에 시옷 불규칙 용언이 있습니다. 모음에 어미가 오면 시옷이 탈락하는 시옷 불규칙 활용 중에 요 단어가 해당되어서 나으세요 이렇게 써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네 번째 얘는요, 여러분들이 참 많이 실수하는 맞춤법인데, 표기인데, 얘네 어간과 어미를 한번 찾아보면 얘의 어간과 어미를 분석해보면 배다가 원형이죠. 그래서 배에 그냥 요가 붙을 순 없고요, 어요가 붙어야 됩니다. 어요. 그런데요, 배어요가 지금 두 글자로, 세 글자의 배어요였는데 두 글자로 될 때는 음절의 수가 줄었다는 거죠. 맞죠? 음절의 수가 줄었다라는 것은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라는 겁니다. 음운 중에서도 모음의 개수가 줄었다는 거죠. 이 현상은 모음 축약 현상입니다. 그래서 모음 축약이 일어나는 지점을 여기라고 봤을 때, 합쳐지면 배랑 어가 합쳐지면요, 모음 축약이 일어나서 얘가 됩니다. 그래서요, 요렇게 쓰면 틀렸고 요렇게 써야 옳다. 얘네 친구들로는요, 뭐가 있냐면 돼, 어요 합쳐지면 돼지 할 때 돼요가 되죠. 자, 아래에 있는 글을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저 윗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볼 부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하는 내용을 차근차근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음화가 일어날 환경이 아닌데도 둘째 줄부터 보면 일어날 환경이 아닌데도 끝을
끝에를 끝에라고 발음하는 것. 그러니까 얘의 올바른 발음은 얘네들이 아닙니다. 얘네 올바른 발음은요. 이고요. 얘 올바른 발음은 입니다. 왜냐면 옆에 이 내용 하나 써볼게요. 앞말의 받침이 그러니까 앞말에 자음 받침이 있고 그리고 뒷말이 시작할 때 모음의 형식 형태소로 시작한다면 앞말의 받침은 연음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보면 단어 안에서 보면 앞말의 끝이랑 을이 합쳐졌을 때 앞말의 말음 그러니까 받침이 지금 자음이고 뒤에 오는 얘가 모음으로 시작합니까? 자음으로 시작합니까? 그렇죠. 모음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얘가 형식 형태소인지 실질 형태소인지를 보면 형식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의 구분은 실질적인 뜻이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 나뉘어지는데요. 위, 아래처럼 모음으로 시작하지만 실질적으로 뜻이 있는 단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처럼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을처럼 실질적으로 뜻은 없고 문법적인 기능만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얘네를 우리는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받침에 티귿이 오고 그 뒤에 모음의 형식 형태소가 왔다. 그러면 이 받침에 있는 것들은 뒤로 연음이 되어서 발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침에 자음이 오고 뒤에 오는 게 모음의 형식 형태소라면 뒤로 그냥 받침이 연음되어서 끝에라고 발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티귿을 치읓으로 바꾸는 구개음화 현상을 적용해서 끝을 끝을로 읽거나 끝에를 끝체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틀렸냐면 구개음화는 구개음화가 일어날 환경이 있죠. 구개음화가 일어날 환경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구개음화가 일어났으니까 이 발음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구개음화가 일어날 환경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다시피 디귿, 티귿에 형식 형태소 이나 반모음 이가 오면 지읒, 치읓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끝을 하고 끝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날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뒤에 오는 형식 형태소의 모음이 의잖아요. 의. 그리고 여기에는 에고. 구개음화가 일어날 환경인 이가 오지 않았음에도 이 반모음 이가 오지 않았음에도 지금 티읕이 치읓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날 환경이 아닌데 일어난 잘못된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냥 앞말의 말음이 자음이고 뒷말이 모음 형식 형태소로 시작하면 연음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잘못 발음하는 것은 월요일 그리고 금요일 같은 예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현상이 관계되어 있냐면 니은 첨가 현상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니은 첨가 현상은요, 지난 동영상에서 했던 건데, 니은 첨가는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니은 첨가는 모든 단어에서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이고 뒷말이 이, 야여요유로 시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그러면 니은 첨가 현상의 조건이 갖추어졌지만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단어가 있고 안 일어나는 단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 월하고 요일이 합쳐진 복합어인 이 단어와 금과 요일이 합쳐진 이 복합어도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 야여요 중에 요로 시작하니까 여기 사이에
니은이 첨가되어야 되는 환경이지만 이 단어들은 니은 첨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 첨가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 니은 첨가 본문 보시면 이런 소리의 첨가가 없는 경우 앞말의 자음을 연음해서 발음한다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앞말의 자음을 그냥 뒤에 그 비어있는 이응에 넘겨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올바른 발음은 월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이 되겠고, 얘 올바른 발음은 금요일이 아니라 금의 미음을 그냥 뒤로 넘긴 금요일이 되는 겁니다. 얘는 틀린 발음. 그러면 선생님 어떤 건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 어떤 건 니은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지 그 단어 구분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도 잘 못해요. 이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단어, 안 일어나는 단어를 전부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표준 발음법에서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단어, 니은 첨가가 일어나지 않게 발음해야 하는 단어, 혹은 니은 첨가를 해도 되고 니은 첨가를 안 해도 그 발음을 인정하는 경우의 단어들을 표준 발음법에서 적어놨거든요. 규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만 아마 시험이 나와도 묻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표준 발음법을 다 뒤져야 되느냐? 표준 발음법에 니은 첨가에 나온 단어들을 다 봐야 하느냐? 물론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표준 발음법에 나오는 예시 단어들을 더 보면 좋겠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발음을 해봤을 때 직관적으로 니은을 들어가게 발음을 하게 돼 있거든요. 니은 첨가가 되는 단어들은. 그래서 그럼 애매한 것들은 니은 첨가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로 내지 않을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니은 첨가된 발음을 하는 단어들을 물어보고 이 현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죠. 누가 봐도 우리 앞에 예시로 나왔던 솜 더하기 이불이 솜니불 되는 거는 누가 발음해도 솜니불로 발음하잖아요. 니은 첨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걸 니은 첨가 억지로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소미불 이렇게 소미불 이렇게 한 사람은 없죠. 소미불 그렇게 한 사람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딱 발음하면 솜니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니은 첨가 들어갔구나. 니은이 들어갔구나. 이 현상은 니은 첨가다. 이렇게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은 표준 발음법대로 발음하는 게 중요하다. 표준 발음의 중요성, 그리고 맞춤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요 옆에 남은 이 부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의문 변동, 요 내용하고 뒤에 학습 활동에 나오는 내용 중에 딱 이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 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지 요 내용하고 뒤에 학습 활동에 있는 관련되는 내용 다 엮어서 하나의 동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